운동하지 마세요. 자, 무릎 운동하는 거 너무 싫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나 운동하고 있었던 거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살면서 일생 운동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니까 50 지나면서 제 주변에 갱년기를 겪는 여성들이 내가 운동을 안 했더니 너무 맛이 가는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오늘은 운동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데 협찬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협찬이에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주제에 딱 맞게 스위스 제약회사에서 주신 거예요. 요건데 AR 하나. 이름도 잘 졌어. 외우기 쉬워. 우리 나이 되면 야 그거 뭐라 그러냐 이런 나이인데 AR 하나. 얼마 편해. 요건데 갱년기가 되면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울증에다가 잠도 안 오고 거기다가 또 두근거리고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또 열이 났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이 내 몸의 변화가 나도 모르게 나 왜 이러지? 내가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는데 얘를 잡을 수가 없는데 하는 게 바로 갱년기더라고요. 근데 갱년기 증상이 모두 하루 한 알로 개선됨이 확인됐대요.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맡겨도 되지 않을까? 일단 너무 고급져요. 우리 이런 거 좋아요. 에르메스 같잖아. 딱 보면 안에 딱 먹기 좋게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너무 간편하게 돼 있는 것 같아. 미국 FDA 머시기하고 캐나다 NHP 식약처 인정 기능성 원료를 활용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 믿고 먹을 수 있는 거. 그죠, 성분이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해요. 네, 원료가 중요한데 맞아. 그 원료를 인정받은 거죠. 네.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자, 먹는 거 추천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성함이? 이름은 문교훈입니다. 뭘 가르치겠다고 이름이 교훈이 부담스럽게 문교부도 아니고.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많이 놀림 받았겠어요. 어렸을 때 뭐 많았죠. 사연이 많습니다. 네, 학교에 보면은 네. 다 이렇게 교훈이라는 아주 맞아. 큰 크게 도래다. 막 성실, 네, 뭐 그렇지. 근면 막 이런 써 있잖아요. 예. 아니, 거기다가 친구들이 자꾸 절을 하는 거예요. 자꾸 막 절을 막. 교훈이한테 하는 거구나. 근데 한 번 해야 되는데 예. 두 번 하는 거예요. 이런. 자, 내가 오늘 물어볼 거 많아가지고 적어 갖고 왔는데 사실 노인이 되면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알아. 네. 근데 운동하다가 오히려 내 몸을 망가뜨릴까봐 운동하는 게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스트레칭을 해라, 운동을 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정리 좀 해주세요. 뭐부터 해야 돼요? 자, 우선은 네. 나이가 적던 많든 운동은 필수적이에요. 왜 사람은 움직이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필수라고? 네,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내 장기들도 그거에 맞게 에너지를 내줄 수 있고 또 소화도 시킬 수 있고 영양소를 보낼 수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나 지금까지 65년 동안 운동 안 했는데도 네. 잘 먹고 싸고 네. 다 했는데 뭐가 안 돼? 숨쉬기도 하시잖아요. 그것도 운동이에요. 그렇죠. 숨쉬기도 근육이 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 횡격막도 근육이에요. 그럼 그리고 되겠지. 말도 그래. 혀가 근육이에요. 오. 네,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나 운동하고 있었던 거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네. 운동 안 해도 되네? 조금 더 이제 연계를 좀 더 시켜서 어. 해주면은 좀 더 좋을 수 있죠. 왜냐면은 운동하는 거 난 너무 싫어. 나 진짜 싫어. 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예. 여기까지 이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내가 싫어하는 거를 잘 해냈기 때문에 지금의 이성민님이 좀 있다고 전 보거든요. 난 싫어하는 건 안 해. 안 했어요? 응. 그래요? 내가 유일하게 싫어하는데 한 건 결혼이야. 근데 또 하면 모르진 않아. 네네네. 근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갔으니까 어찌됐든 지금의 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운동이라는 거는 내가 미리미리 좀 해놔야지만 나중에 올 수 있는 내 어떤 근골격계 질환들 혹은 신경계 질환들 이런 것들을 좀 미룰 수가 있어요. 늦출 수가 있다.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몇 세 이상이 되면 급격히 나빠지고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게 몇 세 기준이에요? 보통 남자 기준에서 39, 여자 기준에서 34. 이 정도 됩니다. 아니 나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인제사 물어본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아 그렇게 네. 급격히 떨어져요?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지면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죠. 갱년기. 맞아요. 갱년기 때. 그 빌어먹을 갱년기. 여자들은 정말 갱년기가 되면 미쳐 날뛰거든요. 그래서 ER 하나가 그 모든 것들을 잡아주겠다고 나왔는데 이거는 물 없이도 먹겠다. 다 먹었어. 벌써 드셨어요? 목 넘김이 편해가지고 이거 물 없을 때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 먹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그럴 때 그냥 침으로 삼켜도 될 정도로 초소형인 거야. 그리고 비타민 D하고 비타민 K가 들어있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 몸을 위해서 내돈내산 투자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이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운동보다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 된다는데 정말 스트레칭이 그렇게 중요해요? 스트레칭도 스트레칭이지만 네. 결국 우리 면역력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면역력은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적으로부터 방어해서. 그렇죠. 내 힘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생리적인 면역력이라면은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들은 구조적인 면역력이에요. 구조적인 내 몸에도 면역력. 구조가 있잖아. 이 그치. 구조가 있는데 외부에서 자꾸 막 핸드폰 이렇게 보라고 하고 자꾸 쭈그러들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 저항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구조적인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항성을 키워야 된다. 어떻게? 힘을 길러야죠. 구조적인 힘을 길러야죠. 어떻게? 어떻게 해요? 운동을 통해서. 아씨. 기승전 운동? 이렇게 가도 운동이고 이렇게 가도 네. 운동이고. 그러니까 운동하기 전에 우리 나이 되면 스트레칭을 꼭 하고 하셔야 돼요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스트레칭이 중요하긴 합니다. 이게 스트레칭은 뭐예요? 근육을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 거예요. 사실 근육을 늘리게 되면은 구조는 불안정해집니다. 근데 스트레칭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꼭 뒤에 운동이 붙어줘야 되는 거죠. 근육도 밀가루 반죽을 생각하면 똑같아요. 자, 밀가루 반죽으로 이렇게 반죽을 해놨어요. 그리고 딱 둡니다. 둔 상태에서 그럼 얘가 굳겠죠. 그렇죠. 뻐덕뻐덕해지지. 그럼 다시 얘를 부드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쳐가지고 반죽을 해줘야지. 정확해요. 예. 물을 좀 쳐주는 거예요. 네. 물을 해서 네. 그 다음에 반죽을 해줘요. 네, 그게 바로 이완, 마사지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양을 만들려면 그때 이제 늘리죠. 그러면 마사지만 받으면 안 될까? 굳고 딱딱해지고 굳고 딱딱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굳으니까 마사지해서 풀어주면 또 마사지해서 풀어주고 마사지해서 풀어주면 그럼 그냥 쭉 풀리잖아. 그럼 물을 네. 계속 넣어도 그게 딱딱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반죽이 운동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여러 가지라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젊었을 때 운동은 신체 기능을 막 더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몸도 막 좋아지게 만드는 운동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운동하다가 다칠까 봐 무서워하는 그래, 게 맞아요. 그래, 그래서 그래. 운동을 내 몸에 맞게끔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PT 같은 걸 기본으로는 받아야 되는 거네. 어느 정도는 배우는 게 중요하지만 운동을 하고 나서 다음에 통증이 안 생기는 수준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을 만큼 움직이는 거죠. 나 지금 충분히 아프지 않을 만큼 네. 움직여. 근데 이 정도 움직이면 안 아파? 그럼 네. 조금 더 움직여 볼까? 이것도 안 아프네? 이게 좀 더 움직이면 아파요.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서 좀 버텨내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아니 나이가 드니까요 이게 만사가 귀찮아 사실은. 그렇죠.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알고는 있어. 근데 그 운동하러 기구가 있는 곳까지 가는 것도 귀찮아. 아, 맞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어요? 난 지금 사실 온몸이 쑤시거든. 네. 예. 그럼 이게 신호네? 네, 신호입니다. 네가 지금 운동을 해야 된다 이 신호네? 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평가부터 해야죠. 어디서부터 내 몸이 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아, 그럼 일단 전문가를 또 찾아가야 되는 거네? 그게 정확하죠, 사실은.
전문가한테 어디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우선은 병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전체적인 뼈 구조상을 봤을 때는 정형외과에 정형외과. 맞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자꾸 저리거나 그런 통증이 심해져요. 그러면은 이제 신경외과를 가야겠죠. 네, 신경외과.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거나 뭔가 움직일 때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오거나 심각한 통증이 발생하거나 그러면은 재활의학과를 가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총 3가지.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외과. 근데 선생님들께서 다 통합으로 어느 정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솔루션들을 잘 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보통은 병원에 가면은 우리가 영상의학적 검사라고 해서 맞아. 엑스레이도 찍고 CT, 에, MRI도 찍고 초음파도 보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도 완벽하게 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왜요? 것들이요? 그거는 사진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예. 움직이는 건 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움직이는 걸 보려고 이제 저한테 오시는 거죠. 움직임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구나. 네, 제가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팡팡. 자, 그럼 한번 앞에 한번 볼까요? 앞에 한번 볼까요? 왜? 자, 앞에 나 딱 왜? 보잖아요. 자, 정면 보고 계시죠? 나 보면은 정면 보지. 왼쪽 어깨는 좀 그래도 펴졌는데 응. 오른쪽 어깨는 여기 큰 주름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쪽이 1cm가 짧은가 그래요. 자, 제가 뒤에서 좀 볼까요? 네. 보고 앞에서도 잠깐 볼게요. 실제로 리얼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이 좀 더 기네요. 네. 왼쪽이 좀 짧고. 그래서 옷을 입으면 네. 한쪽 팔대로 하면은 한쪽은 짧아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더 오른팔이 길어지고 그리고 보세요. 오른쪽 어깨를 내리면 왼쪽 어깨가 올라가요. 응. 그래서 짧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나 삐뚤어된 거야? 그렇죠, 그렇죠. 팔 길이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오른쪽이 떨어지니까 왼쪽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아니죠, 이제 그걸 이제 척추에서부터 잘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병합골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내치견의 위쪽입니다. 네? 여기를 봤을 때 오른쪽은 여기 있어요. 차이가 엄청 나죠.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걔는? 거의 한 3cm 차이 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지?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거를 티가 덜 나게 하기 위해서 1cm만큼 보이기 위해서 몸을 조정하고 있고 실제로 뒤에서 비틀려 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틀어진 거네? 그렇죠. 오른쪽이 떨어지면서 왼쪽이 올라와 버린 그거 거죠. 어떻게 해야 돼? 그걸 한번 볼 거예요. 네? 자, 뒤꿈치, 앞꿈치 붙이고 서볼까요? 쓴 상태에서 여기서 왼쪽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잘 버티고 있고 내리고 오른발도 들어볼까요? 오른발 못 버티죠. 확인했습니다. 오른발 어떻게? 아니야, 다시 해볼게. 자, 다시 보죠. 헷!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금방 떨어지려고 하고 오른쪽이 아래로 살짝 이동을 합니다. 몸이.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오른쪽 다리를 들었을 때는 골반이 이렇게 우측으로 회전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 힘을 내가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골반이 돌아가는 힘에 대해서 못 버티는 거예요. 자, 뒤꿈치, 앞꿈치 다 붙여보고서 볼게요. 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팔짱 껴봅니다. 팔짱 끼세요. 낀 상태로 골반은 우리 몸의 핸들이잖아요. 네. 그죠? 이거를 이렇게 우측으로 돌려볼게요. 이만큼 돌아가네요. 왼쪽으로 돌려볼까요? 어디가 더 많이 돌아가요? 왼쪽으로 왼쪽이 많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보세요. 이만큼. 그러네.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골반이 우리 몸의 핸들이라면서요. 어. 결론은 골반은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내 몸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끌릴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긴 하는데 왼쪽 허리가 거기를 잠깐만 볼게요. 그걸 제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누를 겁니다. 쭉. 쭉.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이거 안 되면 종아리 봐야 돼요. 자, 다시 이 상태에서 골반을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훨씬 더 많이 돌아가요. 오. 그렇다면 끌러진 거예요. 거기 하나 눌렀는데 네, 끌러진 거예요. 여기 자물쇠야? 네, 거기가 이제 열쇠를 꽂아야 되는 구멍인 거죠. 네, 거기를. 아니 자, 이거 잠깐 눌렀다고 이게 돌아간다고? 그렇죠. 거기가 메인일 거라고 제가 생각해서 거기 눌렀는데 다행히 맞았어요. 그게.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아까는 이쪽하고 이쪽하고 네. 지금 거의 비슷해졌어. 그렇죠. 거의 비슷해졌죠. 어. 그럼 팔 길이도 비슷해졌을 거예요. 자, 팔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볼까요? 나란히 했을 때. 그렇죠. 지금도 오른쪽이 좀 더 길어요. 진짜? 왼쪽이 좀 더 짧아요. 야, 이렇게 하면.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당연히 맞겠죠.
자, 그러면은 왼쪽 팔이 위로 네. 어깨 올라가면서 여기가 뭉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를 네. 사실 뭐 풀어주기보다 운동하는 게 맞긴 하지만 네. 한번 풀었을 때 실제로 길어지는지 한번 보긴 할게요. 궁금하다. 네, 보긴 할게요. 네. 자. 여기가 아니라 네. 이쪽이었어요. 근데 진짜 아플 거예요. 그죠? 됐어요. 됐어요. 조금만 더 했으면 맞을 뻔했어. 지금. 욕할 뻔했어, 오랜만에. 자, 다시 앞으로 팔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오! 똑같아졌어. 똑같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하면, 내가 평소에 여기 뒤쪽에 긴장도가 너무 많아서 팔이 잡아당겨지고 있었구나. 풀었더니 맞춰졌네? 그러면 여기를 평소에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똑바로 풀어졌을 때 내 몸은 내가 예전에 했던 생활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면 다시 또 똑같이 변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씩 좀 평가를 해볼 건데 네. 우리가 첫 번째로 해볼 거는 무릎의 평가를 해볼 건데 서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평가가 있어요. 뭐? 한발서기 평가를 해볼 거예요. 근데 무릎이 보통 관절염이 생기면 어디 생기는지 아세요? 여기 아니에요? 안쪽에 생겨요. 안쪽에 생겨요? 안쪽에 생겨요. 안쪽 뼈가 계속 맞닿아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한발석에 있을 때 무릎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볼 거예요. 자, 먼저 오른발부터 볼게요. 자, 왼쪽 발 들고 서보세요. 쓴 상태에서 무릎을 가볍게 구부렸다 폈다 해볼게요. 다시. 그쵸, 무릎이 흔들리죠? 이렇게 된다는 거는 내가 낙상으로 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무릎의 안정성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 이렇게 해서 무릎을 구부려보세요. 잠깐만 있어봐. 이거 안쪽으로 들어가죠? 들어간다. 들어가죠. 이게 똑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딱 꺾이네. 맞아요. 이게 딱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렸을 때 안쪽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아. 이렇게 안쪽으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네. 반대쪽 다리 해볼게요. 안쪽 꺾으니까 아프네, 내가. 자, 다시. 정상이라고 지금 자랑하는 거야? 다시. 자, 올려서 그쵸, 여기도 안쪽으로 꺾이죠. 안쪽으로 들어간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드신 분들 해보셔야 되는 게 이게 이렇게 되면 낙상의 위험도가 있다는 사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한 발로 딱 균형도 못 잡으시면 더 많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무릎이 흔들려 버리면은 무릎이 불안하니까 숭구리 당당 숭당당.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은 무릎의 안정성도 떨어지니까 결국은 더 뼈끼리 마찰이 생기게 되고 결국 연골연화증 그다음에 무릎 관절염이 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보니까 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어요. 뭔데요? 바닥에 앉아서 좀 볼까요? 앉아요? 자, 앉았어요. 자, 이제 무릎 예? 연골연화증을 먼저 볼 텐데 뭐요? 무릎 연골연화증이라고 그게 뭐예요? 슬개골이고 무릎 연골이 뚜껑뼈가 있어요. 연화예요? 맞아요. 연골이 예. 그 좋은 연화가 아니라 무릎이 갈렸다, 연화됐다. 그런 연하게 뜻입니다. 갈렸다. 네. 자, 다리 한번 펴볼까요? 네. 오른쪽부터 볼게요. 네. 자, 이렇게 무릎을 살짝 걷어볼게요. 네. 일단 연골연화증의 평가에 앞서서 네. 이 슬개건이 괜찮은지 볼게요. 네. 자, 무릎에 힘을 빼줘야 돼요. 자, 이쪽 다리 뺐어요. 구부리시고 네. 허벅지 힘을 뺀 상태로 일단 슬개골이 잘 움직이는지 봐야 나 되는데 되게 멀쩡할 거야. 왜냐면 쓰질 않아. 걸었어야지. 일단은 잘 움직입니다. 그지? 잘 움직입니다. 나 새 거야. 여기 눌렀을 때 아프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응. 아주 건강합니다. 거봐. 안 쓰면 살짝 그러니까 운동도 너무 세게 하면 안 그리고 돼. 제가 이렇게 슬개골을 못 올라가게 살짝 막아둘 거예요. 한번 허벅지 힘 줘보시겠어요? 좋아. 새 차예요. 거봐. 새 차예요. 안 썼다니까. 무릎 괜찮은데요? 좋아. 이건 잘해서 이게 좀 제가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중고차 내놔야 되겠는데? 자, 반대쪽도 한번 볼게요. 힘내세요. 그렇죠. 움직이지 볼게요. 일단 여기도 새 차지. 여기는 조금 오른쪽보다 덜 움직이긴 하네요. 짝발이야? 네. 아픈지 볼게요. 괜찮으세요? 조금 아파. 조금 아파요. 여기는 사실 시원해도 안 되는 부위예요. 아, 그래? 시원해도 문제가 있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아예 느낌이 없어야 돼요. 조금 아파. 네. 아주 조금 기분 나쁜 부위. 응, 기분 나빠. 여기 한번 연골연화증 테스트 해볼게요. 힘 빼보세요. 힘 뺐어. 힘 빼고 누른 상태에서 혐지 보세요. 괜찮네요. 거봐.
안 쓰니까 이런 날도 있잖아. 난 진짜 안 걸어. 그렇군요. 나 어떤 날은 그 핸드폰에 보니까 139보 걸었더라. 139보요? 그렇게 적게 걸을 수가 있어요? 화장실만 갔다 왔어요?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나 봐. 와, 저 139보 실물 처음 봤어요. 나는 내 몸을 너무 아껴. 너무 사랑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무릎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너무 오래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아. 괜찮지? 네. 안 써서 그래. 제가 연구를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무릎을 볼 수 있어요. 네.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 네. 한번 무릎도 이렇게 만져보고 만져봤을 때, 자, 내가 만졌어. 아프면 안 돼요. 이게. 아프면 안 된다. 무릎을 만졌을 때 아프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안 그리고- 아파. 그리고 무릎뼈가 잘 움직이는지 봐야 돼요. 위아래 좌우로 다 잘 움직이는지. 오케이. 만져봤을 때 응? 저도 이제 무릎이 괜찮거든요. 무릎 보면은 잘 움직여요, 오. 무릎뼈가.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죠. 내 거랑 비슷해. 네, 비슷합니다. 세핑이야. 네. 여기서 누르고 딱 힘을 줬을 때도 딱히 뭐 소리가 나거나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그런 거 그러면은 없어. 괜찮은 거예요. 나는 무릎은 너무 건강해요. 무릎은 괜찮네요. 그럼 고관절 한번 볼까요? 고관절. 고관절은 뒤쪽이라 그랬지. 네, 고관절은 응. 이렇게 한번 앉아보세요.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쪽으로 오른쪽 다리는 바깥쪽으로 왼쪽 다리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손 한번 떼고 앉을 수 있나 볼게요. 이렇게? 오, 자, 좋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고관절도 좋아요. 고관절 가동성도 괜찮아요. 여러분 많이 쓰지 마세요. 운동하지 마세요. 무릎이랑 고관절에 대한 부분을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발목에 대한 것도 보통 많이 보거든요. 근데 발목은 아까 흔들리는 걸 봤으니까 불안정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써서 건강하긴 하지만 안 써서 건강하기 이상하네 말이. 그냥 안 써서 이런 말 처음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안 써서 괜찮긴 하지만 쓰면은 더 좋아진다? 안 좋아질 가능성이 그렇죠. 아까 그치. 우리 한발석에서 불안해졌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쓰면은 안 써야 돼. 안 되겠네. 안 써야 돼. 근육 상태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나 이게- 근육은 하나도 없어.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잠깐? 이쪽 천장 보고 한번 누워보세요. 근육을 한번 보고 싶어요. 하나도 없을 거야. 아니, 없는 걸 떠나서 이런 관절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했는데 근육 상태 괜찮을지. 그래도 안 아파 지금. 거의 악이에요. 나 어떡해. 여러분 운동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이 있대잖아요. 아니, 이렇게 안 움직이고 자세가 고정이 있는데 근육이 이렇게 말랑하다고? 정말 난 타고났나 봐요. 근데 진짜로 허벅지도. 여긴 아니다. 여긴 아니다. 자, 무릎 펴기. 허벅지는 좀 있네요. 확인했어요. 허벅지는 조금 근육이 올라와 있네요. 아파. 하나를 가져와. 이알 하나를 갖고 와. 너무 힘들어. 배우 문소리 씨도 먹는다는데요. 35세부터 이 호르몬이 감소하잖아요. 확 떨어지니까 우리가 35, 36, 37 그 나이 이상부터는 이알 하나를 챙겨 드셔야 되는 거죠. 2+1. 우린 기왕이면 업고 있는 게 좋잖아. 나이 들면 업고 있는 게 좋아요. 어디 가서 뭘 사더라도 왜 그런 거 있잖아. 얘가 업었네? 그럼 뭐 땡기거든. 어머니의 표현 되게 익숙하네요. 업고 있답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더보기란으로 딱 들어오시면요. 거기서 여러분들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와 보세요. 밑 빠진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양반다리 안 좋아요? 너무너무 안 좋죠. 제대로 더 앉는 법은 네. 엉덩이 밑에 손 딱 올리는 거예요. 제 엉덩이 한번 잠깐. 아니, 저는 치료사니까. 엉덩이 힘주고 천천히 내리고. 나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운동인데 처음에는 아팠는데 지금은 할만해요. 네.